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산회계 1급 자격증 시험을 대비하는 강좌이고요. 저는 박명희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재무회계 이론편을 같이 강의로 진행을 해드릴 건데요. 음, 일단 이번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거 재무회계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무엇을 만들어서 보고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회계 보고 수단은 유일하게 한 개죠. 그 이름은 이제 재무제표고요.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자격증 시험 안내와 회계 기초 개념 그리고 재무회계나 무엇인지 재무제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회계 1급 자격증은 한국세무사회 공인 자격시험 KAC, PTA, OR.KR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이 직접 회원 가입하고 이제 시험 접수를 하는 시험이고요. 관련된 사이트를 같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해당 홈페이지 사이트입니다. 제가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이제 검색창에서 세무사회라고 하는 자격증의 이제 사이트를 조회하면 라이센스 홈페이지로 연결되지 않고 세무사회에 해당하는 그냥 일반 홈페이지로 연계돼서 조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곳에서는 여러분이 이 자격증 시험을 접수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 또 다른 사이트이기 때문에 먼저 엄한 사이트를 들어갈까봐 한번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시켜드리는 거니까 license.kacpta.or.kr로 홈페이지를 잘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험 안내, 뭐 접수하는 방법, 자격증 등등등의 정보를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셔야지 아래쪽 하단 부분에 기출문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왼쪽 하단 부분에 있는 K랩 수업용 다운로드를 직접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실기 들어가서 같이 이제 수행해야 될 프로그램이니까 뭐 그렇구나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시고 시험 일정 같은 부분들도 여러분이 늘 들어가셔서 이제 정보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닫고 자, 우리 전산회계 1급 시험은 시험이 두 파트로 나누어서 이제 출제가 되는데 앞부분은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론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지선다로 출제가 됩니다. 객관식이고요. 자, 실기는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K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다.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직접 이 프로그램을 열어서 입력하고 조회하고 뭐 등등등의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 파트는 실기 전체 70점 100점이고요. 100점 만점 중에 여러분 합격 점수 70점 이상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이론 다 틀리고 실기 다 맞아도 70이에요. 아, 상관없어요. 과목별로 뭐 과락 점수가 별도로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론 다 틀리고 실기를 다 만든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이론을 억지로 틀리려고 할 수 없고 이론 뭐 두 개 정도 맞겠죠. 이론이 좀 더 어려워요. 생각보다. 왜냐면 객관식은 전반적인 이론을 이해했을 때 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약간 범위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넓어요. 생각보다. 근데 실기는 그냥 입력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회계 1급을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는 분계하는 방법이나 분계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합니다. 우리 과정은 기초 회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 있어. 나 분계가 뭔지 알아. 근데 회계 1급 자격증은 좀 더 어렵대. 그래서 그거 공부하러 온 거야. 그럴 때 이제 이 자격증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예 회계를 모른다. 그러면은 전산회계 1급을 수강하시면 안 되고 전산회계 2급을 수강하셔야 돼요. 이제 기초회계 부분이고요. 기초회계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 있을 때 이제 회계 1급으로 급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OT 과정이니까요. 회계 1급 자격증 시험은 난이도가 전산회계 2급에서 확 올라가요. 과목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회계 2급을 어느 정도 숙지한 상태에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초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 이 자격증 과정을 좀 수월하게 들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 시간은 전체 1시간 60분 동안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출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고 전산회계 1급은 이론과 실무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의 종류가요. 회계 원리, 이게 이제 재무회계고요. 원가회계가 출제돼요. 전산회계 2급은 출제되지 않죠. 여기가 이제 원가회계 문제가 요 10%란 얘기가 전체 15문제 중에서 30% 전체 70점이 실기니까 30% 중에 재무회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론 파트의 객관식 문항이 한 8문항인 정도가 나오고요.
원가에서 한 4문항 정도가 나와요. 12문제죠? 마지막에 세무회계에서 한 3문항 정도가 이렇게 시험 문제로 객관식 문제가 출제됩니다. 문항수로. 근데 하나당 2점씩이거든요. 이게 2점씩 점수가. 그러니까 28에 16. 재무회계에서는 16점 배점. 원가는 8점 배점. 세무회계는 6점 배점이에요. 그러니까 재무회계가 가장 중요하죠. 2개 더해도 얘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상당히 재무회계 부분이 중요하지만 원가랑 세무를 무시하면 7문제는 그냥 아예 와르르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은 세 분류로 나누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론은. 그 다음에 실무는 프로그램을 열어서 뭔가 작업하는 건데 전산회계 2급이라는 자격증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다면 그거랑 유사하게 나오는 문제가 첫 번째예요. 기수정보 등록하는 거, 뭐 회사 정보, 거래처 정보, 개성 과목 등록, 전년도 재무제표. 네, 전년도 재무제표가 전산회계 2급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왜냐하면 원가 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제조원가하고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좀 단순하진 않아요. 여기서 전체 70% 차지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한 15% 정도가 차지한다는 뜻이고요. 거래자료 입력이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 뭐 6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걸로 보이고요. 부가가치세가 요 세무회계에서 말하는 요 세무회계가 부가가치세 VAT. 요 VAT 세법이 시험에 출제되는데 부가세랑 관련된 매입 매출 거래가 이제 별도로 실기 파트에서 입력하는 문제로 출제돼요. 부가가치세 문제로. 그리고 마지막은 입력하는 자료 그리고 재장부 자료에서 수정하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장부 조회하거나 그리고 거래자료 입력은 결산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결산 수행하는 것까지. 그래서 프로그램 열어서 실기 프로그램 메뉴안을 직접 입력하고 활용하는 시험. 그러니까 전체 문항이 좀 많고 조금 생각보다 전산회계 1급을 그냥 아예 처음에 공부한다. 그러면 여러분 손 못 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초 어느 정도 과정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오셔야지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과정 자체가. 자, 전산회계 1급은 시험 과목이 세 과목으로 나누어집니다. 재무회계, 원가회계, 부가가치세. 그리고 전산회계 1급은 어떠한 기업의 특징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되냐면 전산회계 2급을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비교가 되니까. 전산회계 2급은 개인 기업이거든요. 사장님이 그 회사에요. 그래서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통장에 있는 돈을 가져가면 인출금 잡아놨다가 개인이 가져가셨구나. 에이, 그래, 네 자본금 깐다. 그냥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회사 돈이 자기 돈이에요. 개인 회사는. 그리고 개인 회사기 때문에 전산회계 2급은 제조업은 좀 감당하기 어렵겠구나. 그냥 상기업 수준에 있는 시험을 물어봐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전산회계 2급 자격증의 급수 선택할 때 그 기업의 수준인데 전산회계 1급은 무슨 개인이니? 우린 법인이야. 어려워 이제. 너 개인이 네 개인 돈을 네가 대표이사라고 할지라도 너도 결국은 대표이사로서의 임원에 불과한 거지. 네가 출자했다고 네가 개인적으로 가져가? 너 그거 횡령이야. 그래서 여러분 법인이라는 별도의 인격을 부여받은 기업의 입장에서 회계 처리하는 걸 물어보기 때문에 개인하고 완전 달라요. 그냥 완전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기업의 수준을 물어보지 않고요. 직접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기업이 어떤 형태로 원가를 계산하고 팔아먹고 돈을 버는지를 물어봐요. 그리고 대기업은 아니고요. 전산세무회계는 무조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만 시험 문제를 출제해요. 그래서 전산회계 1급은 법인 중소제조업이 어떤 형태로 회계 파트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시험 문제로 출제하기 때문에 확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개인 기업의 수준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법인을 비교하면서 법인은 이렇구나. 법인 중요하다. 상기업 너무 쉬워. 난 제조업을 하겠다. 이러니까 회계가 공부가 되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법인은 당연히 재무회계를 풉니다. 재무회계가 중요해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특히나 이제 막 주식회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정보 이용자들 중에서도 이제 주주들이 있다죠. 주주들에게 우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을 얼마를 벌었는지를 보고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재무회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재무회계는 아래쪽 보시면 보고서를 만들죠. 재무제표를. 기준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전년도에 있었던 일을 지금 현재 보여줄 뿐이죠. 그래서 매우 과거지향적인 정보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보여주죠. 대부분은 연차 보고를 하지만 분기 보고도 하고요. 반기 보고도 해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보고 싶어 하니까. 나름의 결산을 하는 거죠. 중간 결산. 자, 근데 이제 관리 회계는 어떤 거냐면 원가 관리 회계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제조업이니까 제조업의 가장 특징은 뭐야? 제품 만들어서 팔아먹는 거거든요. 그럼 제품 만들 때 얼마 들어갔니? 너 제품 만들어서 팔아? 그러면 제품은 매출액도 결정해야 되지만 여러분 매출액을 결정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제품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원가를 알아야 되겠죠. 만들 때 들어간 원가가 너무 중요하잖아. 얼마가 들어갔는지 끝도 없어요. 그 공장에서 일하는 온갖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임금, 공장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비,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업체 접대비, 뭐 등등등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냐면 이 제품에 들어가는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 원가가 되고요. 이게 원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그 원가에다가 마진을 붙여서 드디어 팔아먹겠죠. 그래서 이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의 과정에서 제조기업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누가 물어보면 야, 다 필요 없고 원가 계산이 가장 중요하겠다. 원가 계산이 제대로 안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되죠. 원가가 예를 들어서 100인데 이익을 20을 붙였대. 120에 팔았어. 20이 이익인 줄 알고 계속 가. 다른 사람이 와서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원가가 200이래. 그럼 이때까지 이익 났던 거예요? 말짱 도루묵한 거죠. 완전 손실 나면서 제품 팔아먹은 거죠. 자, 이런 꼴이에요. 그래서 원가 계산이 가장 핵심이고요. 가장 먼저 해야 돼. 원가 못하면 다른 것들은 만들어지질 않아. 대신 원가가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누가 궁금해서?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이 원가를 공개합니까? 주주들에게? 여러분에게? 막 알려줘요? 치킨 한 마리 만들고 치킨 한 마리를 튀겨서 판매하기까지 치킨 한 마리가 2만 원이지만 원가는 3천 원이지롱 라고 하는 걸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알려줘요?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럼 왜 합니까? 대표자가 궁금하니까. 경영자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보고하는 대상, 보고받는 대상이 완전 달라요. 재무회계는 외부에 보여주지만 원가 관리회계는 내부에 보여주는 거예요. 경영자들이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보고가 되는 곳이 내부 보고가 되는 거예요. 기준 없고요. 양식도 없어요. 만들기 나름이야. 말로 말해도 돼. 근데 말로 말하면 대표이사가 싫어하니까 양식이라는 걸 만들 뿐이죠. 그럼 왜 만들까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200원입니다. 그거를 알려드립니다. 라는 건 의미 없어요. 지금 200원 정도 들어가네요. 어떻게 하면 나중에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정보로 이 정보들이 이제 사용돼요. 그래서 대략이라는 말을 가끔 쓰는데 매우 정확하지 않아도 된다. 대략적인 금액, 오차 범위 안에서. 그렇다면 오케이. 대표이사가 미래의 경영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정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표이사가 야 오늘 보고해. 그러면 오늘 보고하고요. 일주일 뒤에 보고해. 그러면 일주일 뒤에 보고하고요. 수시 보고합니다. 정해진 거 없어요. 정해진 거 없어요. 대표자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경영자가. 내부 보고 의사결정이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여러분도 재무제표를 보죠. 그러니까 대충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완벽한 기준이 있는데 얘는 기준이 없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